안 했어요. 심지어 회사에 들어갈 때 용모가 수료함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기준은 지각각인데 그랬어요. 심지어 고 이병철 회장은요, 직원 뽑을 때 옆에 점쟁이, 관상쟁이 갖다 놓고 뽑았어요.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이 공간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5시간 가까이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또 볼까요? 대통령 취임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이게 지켜져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왜 취임사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회가 누구나 평등해야 돼요. 과정 공정해야 돼요. 결과 정의로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얘기 중에 정치 얘기 나오셨네요. 제가 어느 순간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스피치에서 포기했다 그랬죠. 맨하테크를 열심히 하면 정치에서 이루고 싶은 제 꿈이 여기서 실현되더라고요. 왜? 맨하텍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2,000번 넘는 강연을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있는 강연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모임이라는 거, 모여진다는 거 어떤 특징대로 모여요. 신입사원 연수과정, 임원 장기과정, 과장급 무술, 가정주부 워크숍 이런 식으로 그 특정 계층만 모입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연세 오늘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세요? 나 80대다. 없어요? 임창수 사람이 1등이다. 79세. 이 제일 어린 사람 어디 있어요? 야, 나 20대 미만이다. 그래,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와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 얘기한 게 있어요. 토니 블레어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급변하는, 이걸 그냥 읽으시면 안 돼. 이제 여태까지 앞에 강영수 사장님의 와이맨하텍을 들었다면 이게 다시 와닿아야 돼요. 강의를 듣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깨닫고 나서 다른 걸 봤을 때 다르게 느껴야 되는 거죠. 급변해요. 급변하다는 건 뭐예요?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급변하는 무슨 시장? 고용시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슈가 뭐예요? 일자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 훌륭한 성공의 기회가 아니라 뭐의 기회? 사업의 기회. 그래서 요즘요, 성공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이상한 불법 다단계들 많아요. 퓨처넷이니 무슨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창의력 강의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창의력인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아십니까? 범죄 집단이에요. 법의 틈바구니를 빠져나가거든요. 기업 집단 중에 가장 창의적인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이에요. 기존의 법의 틈을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삼성 빠져나가려고 뒤따라가다 늘 걸리는 게 현대예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뒤따라가 두 번째는 걸려요. 여러분 요즘에 동갑과 하는 불법 다단계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더 고도화되면 큰 윗단에 가보면 예전에 유사수신, 돈놀이로 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정교,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연구하지. 근데 왜 잡혀왔는지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잡힐 방법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드러나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버도 외국에 갖다 놨어요. 세금도 안 내는데 이상한 데 갖다 놨어요. 그럼 맨놈을 찝습니다. 누구요? 빅마우스들. 그리고 왕창 초창기 돈을 벌게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자가 돼요. 신자. 신자의 본자세가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존재함을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자화 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얼굴마담으로 씁니다. 그들은 뒤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그들이 12제자처럼 세상에 다니면서 선포하죠. 신념을. 그리고 어느 순간 돌려막기가 끝나면 지급을 돈 찾아가는 걸 줄여요. 처음에 1억 주고 그 달에 찾아가게 하면 그 다음 때 통장에 1억이라는 형태를 찍어주면 찾아가는 비율을 제한해요. 하루에 얼마씩밖에 못 찾게.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댐에 물 가두는 시간이에요.
비록 1억을 줬지만 못 찾아가게 하니까 댐에 물이 가두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싹 걷어서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불법들이 회사가 존재했어요. 대표이사도 있었고 주수도도 제인이라는 회사에 회장을 했고 조이파리도 회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회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라져도 잡을 방법이 없어요. 대신 열심히 증거하고 다녔던 사람들의 이름은 SNS에 떠돌아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주홍글씨를 찍고 이 세계에서 살 거예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누가 뭐 했다 하면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런 게 판을 치고 있고 그 무슨 뜻이겠어요? 기회가 별로 없고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런 불법적인 것들 여러분 불법의 특징이 뭐예요?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12월 8일 날 대강의장에서 막 직급한 사람들 축하받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걔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도 아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라 없다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하면 나는 당장 그 제안을 거절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당장 뭐가 되는 건 없습니다. 단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굴러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시스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클린턴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데니까요. 전 여전히 지금도 한 달에 6, 7번씩 외부 강연을 가요. 갔다 올 때마다 냉장고 하나 사오고 세탁기 하나 사오고 이사 가야 되니까 밥통도 하나 사오고 그럽니다. 간 김에 막 고객이 생겨요. 왜? 가서 밥 먹으면서 앞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너무 건강해로운데 15만 원 3일 있으면 한 4kg 빠지는데 이러면 바로 달래요. 그럼 차에서 꺼내서 주고 현금 받고 이러고 와요. 근데 그게 고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친정엄마도 해달래. 이러면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이게 강점입니다. 자, 기회에 절친이 하나 있어요. 기회랑 아주 친한 놈이 하나 있어요. 걔가 누굴까요? 위험이라는 녀석이에요. 위험. 모든 기회에는 이 위험이라는 게 같이 따라와요. 자영업이요? 내가 뭘 가게를 차리고 싶어. 일단 투자하라는 리스크가 따라와요. 여러분 테이블 4개 놓고 식당에서 돈을 한 1억 좀 벌었어요. 더 벌어야지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1억을 다시 넣어가지고 테이블 8개로 바꿨어요. 번 돈 다 집어넣고 털고 나오죠. 자영업자들이 많은 그 패턴을 거쳐요. 많은 그 패턴을. 그나마 다행인 건 그게 그래도 똔똔 정도 됐을 때 는 거 까먹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려니 권리금 좋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매여서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이게 자영사업의 한계인 거예요. 요즘에 저는 백종원을 참 좋아하는데 원래 백종원이 국회 청문회에 왜 불려갔냐면 어느 길가 한쪽이 양쪽 다 백종원이 하는 프랜차이즈가 쫙 널려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종원이 자영업자 막 괴롭힌다 이러면서 하는데 백종원이 딱 국회 가서 이러잖아요. 지금 자영업자 정신 못 차리는 거다. 자기들이 죽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무조건 가게 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영업 죽겠대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자영업 비율이 5%고 우리는 25%예요. 쉽게 말하면 한 동네에 식당이 1개 있는 경우와 5개 있는 경우 게임이 다른데 그냥 들어가는 거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시스템을 여러분 장착해야 되는지 아세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요. 위험을 피한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하마의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아니 이거 주식쟁이 주식 팔고 샀던 인간을 왜 성인이라고 부를까요? 그 얘기는 다른 철학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모든 투자에 이익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해서 욕심을 깔아앉히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요 워렌 버핏보다 높은 수익률을 낸 펀드들이 많아요. 그 최고가 마젤란 펀드라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몇백 % 수익률을 냈어요. 한 30년 동안.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망했다 죽었다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가면서 올라간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그걸 최초 만들어서 사람 파산하고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하텍이 좋은 점이 뭡니까? 프랜차이즈랑 뭐가 다릅니까? 위험하지 않다요. 맨하텍의 시스템. 이거 하나만 머리에 넣자고요. 위험하지 않으면 뭐예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런 기준이 명확히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이 정보를 받고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겁내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것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단 뭘 포기해야 돼? 집에서 누워서 일요일날 퍼져가지고 텔레비 보는 거. 쓸데없이 뭐 하고 뭐 드라마 보다가 이런 거 몇 가지 포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잘 판단을 못한다. 시스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을 복제하는 사업이에요. 이분은 주식 농부라고 하는 분인데요. 8,500만 원을 갖고 2,000억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 고객이기, 손인수 사장님의 고객이기도 하고 부인이 엄청 아프셨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거의 완치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 걸린 부인은 점점 혈색이 좋아지는데 나는 더 건강이 나빠질 때 나도 먹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주로 만나 점심 먹는 사람이 삼성증권 사장, 금융강동원 부원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삼성그룹 금융계통 신입사원 연수대 가서 특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 발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날 때는 저 무슨 양평에 있는 멋진 가든에 저녁을 초대한 거예요. 이 가든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양식적인 훌륭한 분이냐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전국 무료 강연을 다녀요. 저처럼 뭐 시간당 1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자기 돈 들고 가서 강의해요. 그래서 나도 궁금했죠. 이 사람의 노하우를 들으려고.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좋은 회사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을 텐데 중간에 팔지 말고. 그건 뭐예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문제는 좋은 회사 주식 살 돈이 없어 내가. 분명히 좋은 뜻을 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의 성공 시스템과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사람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듣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분야의 책도 내고요. 이 사람이 책 팔아가지고 돈 벌라고 책 냈겠습니까? 정말 개미들이 돈 버는 방법 찾아주려고 낸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JYP가 엄청 성공했거든요. 얘네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에서 꼴찌였어요.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1조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시가총액 회사 가치가. 그런데 거기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1조를 넘어갔는데 회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리스크를 줄이려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리스크. 기회의 절친이 누구라고요? 위험. 자,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Going to 시스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부속처럼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속이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의 부속이 다 되면 갈잖아요. 명예퇴직, 정년퇴직 가는 거예요. 새로운 부품을 넣는 거예요. 저런 걸 뭐라 그래요? 취직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시스템을 할 수 없으니까 시스템을 사. 이걸 뭐라 그래요? 프랜차이즈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자영업의 기회 중에 투자 리스크도 있지만 내가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 내 경험에 의해 돈을 지불해. 이런 리스크도 있고 가맹비 리스크. 너무너무 다양한 거죠. 이거예요. 프랜차이즈 창업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개업이에요. 창업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취직보다 훨씬 나빠요. 취직은 내가 돈 내놓고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냥 나오면 돼. 물론 요즘 돈 내고 들어간 취직도 있더라. 예전에 뭐 사립학교 들어가면 뭐 몇 억을 내야 된다고 그러고 교사 연봉 3천인데 한 2억 내면 한 10년치는 내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창업은 뭐예요? 메이크 시스템이에요. 내 소유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소유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새끼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랑 교배시켜서 새끼 낳을 수 있죠. 라이언이라고. 얘가 문제가 뭐예요? 새끼를 못 낳아요. 온전한 객체가 아닌 거예요. 불임인 거죠. 억지로 막 종자교배라면 호랑이랑 사자랑 섞인 놈을 낳지만 얘는 절대 고자로 사는 거죠. 자식 번성을 못해요. 메이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프랜차이즈는 내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내가 교촌치킨을 해봤더니 너무 좋아. 사촌동생 너 내가 노하우 알려줄게. 뭐 본사 가서 배울 필요 없어. 네가 그 비슷한 걸 열어. 해? 못해? 못해요. 근데 네트워크는 어때요?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 노하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파트너 김한민 사장님 너 나처럼 해봐. 이렇게 노하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창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사업이다. 프랜차이즈 사업보다 시스템을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를 해버리면 돈을 좀 벌어요. 어쩌면 우리는 프랜차이즈 각각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맥도날드 어때요? 맥도날드가 합법화되는데요. 2표만 부족했어도 미국에서 불법이었고 맥도날드라는 존재하지 못할 뻔했어요. 왜? 야, 니네들 햄버거 만드는 거 한 번 알려주고 그래 그때 한 번 돈 받는 건 괜찮은데 두고두고 돈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미국 연방법원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딱 2표로 이긴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한 표만 일로 갔으면 5대5 똥똥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틀거리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붕어빵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올라가요?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대중화시키는 회사가 어디예요, 여러분? 포드라는 회사예요. 자동차는 처음 어디서 개발됐어요? 독일에서 개발됐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데는 어디예요? 포드예요. 포드가 뭘 했어요? 그 전에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한 채 몸체 갖다 놓으면 한 사람이 타이어 그때 뒤에 서 있다가 타이어 다 끼고 나면 옆에 놈 문짝 달다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차 한 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을 바꿨어요. 벨트에 딱 차체를 올려놓고 딱 쓰면 바퀴 끼고 지나가면 먹기고 바퀴 낀 놈은 또 계속 바퀴 끼고 이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인 거죠. 그걸로 자동차 값을 10분의 1로 낮춰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차를 타버린 거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한 몇 명의 케이스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3학년 재학하고 있어요. 지금 24살입니다. 근데 메나테크에서 브론즈 PD예요. 이 친구 얘기해드릴까요? 여기 뭐 저 못 알아듣는데 파트너 몇 명 있어서 제가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오늘부로 잘 알아들으세요.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뭐냐? 이 친구가 고1인가 이때 이 친구 엄마인 이문수 PPD 사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여행 가도 따라와요. 가끔 보니 이제 이 부장하고 고등학생이니까 제가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이대를 합격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서 막 할 때 다른 축하한다가 아니라 이대 영문과 나와서 뭐 할래? 큰일 났다 야. 근데 얘는 알아들어요. 왜? 한 명도 자기 이대 붙었다고 할 때 축하만 해줬지 나처럼 걱정해준 사람이 내가 유일한 거죠. 근데 본인이 막상 조사해보니 이대가 맛이 갔어요. 어떻게 맛이 갔냐? 들어가긴 옛날보다 어려워요. 웃긴 거죠. 들어가긴 옛날보다 어려운데 나오면 옛날보다 훨씬 별볼이 없어요. 이대 영문과는요. 원래 이대 영문과는 사는 집 시집가는 첫 번째 코스였어요. 그래서 이대 영문과를 졸업하면 30년 전에 이대 영문과를 졸업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이쁘게 있다가 홀라당 나 시집간다 그리고 대기업 가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영어로 설거지하고 영어로 빨래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타이틀 좋잖아요. 남녀공화가 아니니까 남자 소탈리도 없고 내 때려도 좋고. 그리고 일부는 뭐 했는지 아세요? 한국에 들어와는 일부 외국계 기업에 많이 근무했어요. 이대 영문과 출신들이. 그런 데는 공개 채용을 안 해요. 그냥 한 사람 뽑고 자리 없으면 야 네 후배 중에 괜찮으면 데려와봐. 그리고 1대1로 면접 보고 괜찮으면서. 그래서 우리 토요일까지 죽어라 근무할 때 여기는 주호일제는 한참 전에 한 외국계 기업들에 이대 영문과 출신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래요. 그러면 그걸 다 졸업하지 말고 전략을 짜서 앞으로 금융이거든. 그러니까 싱가포르 쪽으로 이대 한 2학년 마치고 유학을 가. 근데 그래도 외국도 고대, 연대, 서울대, 이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학교로 쳐줘요. 그래서 학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편입하면 한 3학년으로도 갈 수 있어. 시험만 잘 보고. 그래 그런 걸 해라. 그리고 이 친구가 휴학을 한 거예요. 휴학을 하는데 기간이 남으니까 부산에서 하는 이런 비슷한 교육을 와서 들어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요. 고등학교 저 수능 보고 대학교 1학년 방학하고 그런 친구들 여기 데려와야 돼요. 적어도 집도래들보다 공부는 좀 깨우침이 늦어서 놓쳤지만 적어도 걔네들 역전을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인 거죠. 그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 얘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아세요? 유학은 나중에 가도 되니까 나 이거부터 배워볼래요 하고 사업을 진행해서 2년 만에 브론즈 PD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인맥이 있겠어요? 친구들이 뭐 어디가 아프겠어요? 친구들이 돈이 있겠어요? 근데 어때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동네 의사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 아프거든.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장은 학생이 드셔보시니까 먹은 거죠. 먹고 너무 좋아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병원장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쪽도 그렇게 비슷한 거고. 그래서 브론즈 PD가 됐어요. 여러분 연봉 1억이요?
대기업 들어가서 한 30년 다니면 될까 말까 하는 게 연봉이라고. 뭐예요?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런다 속으로 나는 쟤처럼 젊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이 속으로 그런다는데 팔풀이들이 똑같은 얘기하면 나는 안 되는 이유를 내 속에서 죽어라 찾는 인간들이 많아요. 나는 쟤보다 나이도 많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다 아프고 그리고 내 친구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그 몇 명의 눈빛이 그래서 그래요. 자 여기 넘어갑시다 이제. 야 여기서 봐. 여기 올해 59세예요. 내년이면 이제 내후년이면 환갑입니다. 밖에서 막 뭐 파셨던 분 그분이에요. 이분은 한글을 읽을 줄 알지만 뜻이 머릿속에 잘 안 박히는 그런 분이에요. 제 파트너고 저희 큰 처형의 친구고요. 어때요? 좀 실버 PD예요. 아니면 아까 강용사님 그랬죠? 나 잠깐 6개월 어디 갔다 와도 이분 실제로 그걸 느끼신 거예요. 대만에서 저 산부인과 의사하는 아들이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 아들 치료해준다고 몇 개월을 갔다 오셨어요. 웬걸? 가 있으니까 사업이 더 잘 돼. 내가 그래서 계속 있으라고 그래. 없으니까 사업이 더 잘 되고 만들고. 어디서 이렇게 가능하냐? 우리 오경희 사장님 62세에 시작해가지고 맨하탄에서 PD가 되셨어요. 우리 처음 만날 때 뭐예요? 우리 처음 만날 때 그분이 은행 청소하셨단 말이에요. 은행 청소. 아침 새벽 5시에 가가지고 화장실부터 직원 자리까지 쓸고 닦고 해서 9시 반에 끝나요. 은행 열기 전에. 아들 내외는 조금 작은 아들 내외는 뭐 이렇게 대학을 잘 나왔는지 꽤 금융권에 있대요. 엄마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형수 따라서 그 형수가 추양원 사장이라고 브론즈 PD거든요. 이번에 하와이 가요. 그런데 이분이 6년 동안 꾸준히 온 거예요. 그리고 PD가 됐어요. 결론이 뭐예요? 아들보다 월급, 둘째 아들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앞으로 이 엄마의 수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최근에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MBA 과정에 의료반이라는 여기 과정에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늘 듣고 있어요. 미국 변호사.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미국 인구 2억 중에 7천만 명이 캘리포니아 주에 삽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도요 어느 주 걸 닦느냐에 따라서 지그들끼리 갈립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는 따기도 제일 힘들어요. 다른 주의 변호사 시험은 하루 반을 보는데 여기 4일을 봐요. 과목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입니다 할 때 변호사 뜯 꺼내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증 갖고 있으면 이제 무릎 꿇어요. 일단 자기들끼리는 알아요. 그 변호사님. 그런데 그 변호사님이 그 법이란 건 뭐예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심을 전제로 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그러대요. 저 유성 사장님 2천만 원씩 번다는데 잘 안 믿긴대요. 아무래도 거기엔 강사 수익까지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2016년, 2017년, 2018년 제 소득 원천지 중에서 3장을 떼서 보내줬어요. 2016년 제 연봉이 1억 3천이었어요. 맨하테크에서 받은 게. 2017년 1억 7,800이었어요. 4천이 뛰었죠. 지금 2018년 대충 계산하니까 2억 4천이에요. 3천이 뛰고 7천이 뛰고. 그걸 보고 그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면밀히 검토하더니 나 졌다 이 사람한테. 아주 깨끗이 인정해요. 그 와이프가 아메이에서 딱 그 와이프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현명해요. 난 발레한 사람 중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 처음 봤어요. 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잘하고. 그분이 아메이에 딱 미쳐 1년 하다가 저 리크루팅 하다 온 거예요. 여기는 배준원 사장님이라는 사람 친구의 와이프인데 야, 네 스폰서 좀 만나고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한참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히 아메이가 왜 안 되는 일인지 쭉 흐름을 설명해 줬어요.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왔을 때 뭘 좀 사달래. 근데 사주면 당신 그거 더 할 것 같은데 안 사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 왔는데 회원 가입하러 오겠대. 좋은 자리 붙여달래. 근데 그 남편까지 온 거죠. 뭐냐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결정한 게 있어요. 이렇게 눈빛 보고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설명을 포기해요. 제가 이렇게 돌을 예전에 좀 깼는데 이게 귀찮아요. 연락해서 금이 나올 줄 알고 깼는데 끝까지 돌인 경우가 많아. 깨다가 보면 금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깨도 돌만 나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돌이 되지 말고 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죠. 정말 시스템으로 저도 제가 신기해요. 아침마다 꿈꾸는 것 같다니까요. 저도 제가 안 믿겨요. 부업으로 했는데. 그럼 제가 이전에 삶에서 노력을 안 했느냐? 제 성공수들이 웬만하면 제 성공수들이 미국에도 가 있고 일본에도 가 있더라고요. 제 성공수들 혹시 못 들으면 이제 오늘 구해서 들어보세요.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근데 별 볼 일 없었다니까요. 근데 여기 와서요. 물 뿌린 거밖에 없어요. 일주일 물 뿌리고 줄 맞추고 이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일찍 와 있고 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눌러주세요. 이게 잘 안 먹는다.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어기고 돈 벌겠다가 하는 건 사기예요. 사기라고. 네트워크는 그 출발점과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소비자가 돼야 돼요. 왜? 내가 써보고 구매 경험을 알려줌으로써 구전 효과를 내는 게 본질인데 금융 다단계는 써본 게 있어요? 뭘 써봐서 돈 갖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 그래서 매니아라는 게 뭐냐면 보상 없이도 열심히 알리는 사람을 매니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매니아 단계 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냥 좋다가 그냥 좀 알리고 조금 이제 보상받고 받아서 난 싸게 먹고 여기서 멈추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나는 여건상 여기서 그냥 조금씩 알려서 한 달에 나 60만 원어치 먹는데 40만 원 보상받으면 난 20만 원어치만 내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걸 적극적으로 하면 요거 갖고 어느 정도 수입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하면 진짜 네트워크 마케터가 돼.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바로 돈 벌 수 있다? 그건 100%, 100%. 요즘 미국 들어서 만나니까 영어가 막 돼요.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제가 강의 때 한번 얘기했나요? 미국의 상위 군인이면서 미국에서 보훈처에 근무하고 간호사로 근무 남자분이 예비군이라 몇 달에 한 번씩 훈련 받으는데 그랑 미팅했는데 지금 회원가입해달라고 막 몸달아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분의 사업을 시스템적으로 펼쳐줄까 아직 회원가입 안 시키고 있다고요.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 알아듣는데. 자 이제 시스템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면 끝나요. 다 눌러줘 보세요. 엔터 좀 쳐주실래요? 이게 잘 안 먹는다. 됐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복잡하다면 아까 복제한다 그랬는데 복잡하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스템이 간단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한 데다가 내가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스템이 복잡하면 복제가 안 되는데 일단 간단하다. 별거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직접 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닌데 커피숍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60 몇 세 된 여자분이 은행 청소하시다가 이렇게 잘 되셨더라. 그러는 게 홈미팅이에요. 그러다가 좀 더 그럼 같이 가서 들어볼래 하면 원데이 세미나. 여러분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여기. 근데 어떤 데는요. 이런 데 원데이 세미나 참가비가요. 10,000원씩 받는 데도 있어요. 벌써 200이다 여기. 공짜로 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전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MBA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 일단 이건 들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왜? 6주 들어 손해날 거 6번 들어 손해날 거 제로도 없어요. 이 발걸음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답답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훨씬 위험한 짓 하고 있어요. 떡볶이 내려고 그래. 옷장 사러 시작해보려고 그래. 미친 거죠. 리스크 분석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MBT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PD 세미나. 1월 5일날 매달 첫 번째 토요일날 이 중에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몇 분이 와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네트워크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이 시스템을 봐야 돼요. 특히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성공 시스템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네트워크 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먹으세요. 다른 네트워크 열심히 해요. 그럼 친구야 우리 회사 우리 그룹의 시스템이 정말 멋지거든. 아주 훌륭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경험시켜줄게. 근데 이 시스템 데이는요 아무나 나 혼자 와서 들을래요 하는 이건 OM이라는 건 오픈 미팅이에요. 아니 말로 문 열어놓고 누구나 다 들어.
그냥 편하게 오픈 미팅. 근데 시스템 대회는 약간 달라요. 사업자 대상이기 때문에 누가 모시고 오지 않는 한. 또 오픈 미팅 그 원데이 세미나는 우리가 시간이 기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간식도 있으니까 일단 10,000원씩도 내야 되고 뭐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좌석도 다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초대해 주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친구야, 네가 메나테크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 네트워크를 하는데 여기 와서 좀 배워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하고 저는 많은 친구들을 소개했어요. 근데 많이 와서 듣고 꽤 여러 명이 이 시스템에 감동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라고 할까요? 저는 우리 그룹의 골피디 세미나의 시스템에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요. 어디도 못 쫓아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12월 달에 얼마 전에 했죠? 메나페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표라는 게 있고요. 오늘 오신 분들 초대해서 봤고요. 자, 다음 눌러줘 보세요. 자, 그리고 MB 6주 과정이에요. 지금 3주가 지나 요거 내일이면 4주차가 진행됩니다. 하나하나 잘 보세요. 거의 메나테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짜예요. 3만 원이란 건 뭐냐면 이 공부를 쫓아오기 위해서 교재를 사서 보는 거지 나머지는 다 공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끝까지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먹어서인데요. 자, 엔터. 자, 성공을 위한 최우선 조건. 아까 계속 나온 말이죠. 매개라는 단어. 낯설었지만 매개하는 단어. 이게 실제 출판이 돼 있어요. 카이스트 교수가 쓴 책이에요. 우버, 에어비앤비, 공인중개사 다 뭐예요? 실제로 갖고 있지 않고 누군가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버,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찾으면 전산을 할 줄 알아요. 컴퓨터를 쓰고 사무실을 막 열고 해줘야 되잖아요. 매개라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인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리스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책으로도 있어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계속 나도 오늘 이 얘기하는데 강윤사님 미리 다 해주시더라고. 매개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이것만 담고 가도 네트워크가 금방 이해돼요. 매개라는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돈 벌겠다? 그건 피라미드라니까요. 그건 사기라니까요. 뭔가가 매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밑으로 돈 몇 명 넣으면 너한테 얼마 들어와.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담합니다. 이제 불법 피라미드에 손대서 돈을 좀 벌잖아요. 한국에 못 살아요. 자식들도 못 살아요. 요즘에 누구 연예인 누구죠? 부모 빚 때문에 아예 방송 하차 하나 있죠. 마이크로 다신가? 예전에는 사실은 그거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연좌제잖아. 부모가 빚졌는데 자식 나 몰라라 한다. 근데 도덕적으로 공격받으니까 방송을 다 하차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제대로 살려면 그런데 손대잖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거기서 못 버는 다행이에요. 그런데 손댔다가 200만 원, 300만 원 날리는 게 차라리다. 거기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평생 그런 비슷한 것만 찾아다니고 그렇게 업계 요즘 어떤 세상이에요? 이름 치면 다 나오는 세상이에요. 제가 네 집 딸인지 알아요. 제가 네 집 아들인지 알아요. 우리 다영이가 유희성이 아들인 거 송도가 다 알아요. 거의. 유다영이가 유희성이 딸이라면 송도가 다 안다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런 걸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국세청, 경찰청 지금 아주 합동수사대가 떠가지고요. 끝까지 얻은 수입에 대한 추징을 하기도 덤비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손대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준 잘 잡고 사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겁나게 길어요. 자, 성공을 위한 최우선 순위 좀 눌러주세요. 다시 백 미팅이에요. 왜냐?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이 뭐냐면 공짜로 노하우를 얻는 거예요. 공짜로. 그 노하우를 어디서 얻어요? 음성 파일로? 여러분 여기 와서 어머니 음성으로 듣는 거보다 실제로 보고 막 침 튀기고 하니까 더 실감나죠? 막 가슴에 막 뭐가 오고 그렇죠?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투자인데 이걸 안 하고 난 집에서 전화로 사업해요? 물론 전화로 하면 조금 알리다 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죠. 미팅 장소. 이게 뭐 딴 거 없어요. 왜 셀러브레이트라는데 보면 성공자들이 다 똑같이 성공의 노하우 얘기한 미팅 참석을 얘기하냐면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나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엔터 쭉 쳐주세요. 쭉쭉쭉쭉쭉. 자,
후회라는 게 있고요. 미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련한 놈아 하잖아요. 후회는 뭔가를 했을 때 후회를 돼요. 뭘 저질렀어. 후회가 돼. 미련은 안 했던 거에 대한 미련이에요. 미련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눈썹이 붙은 인간들을 미련한 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눈썹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면도해줘야 돼요. 이 붙어있으면 미련한 놈이 되거든. 눈썹이 붙었다 해서 미련한 놈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게 뭐냐면 안 했으니까 과거에 대한 거고 어때요? 미련이 계속 남는 거예요. 첫사랑! 여러분 지금 첫사랑 만나잖아요. 그때 결혼하기 잘 안 했다는 걸 막 느껴요. 지금 신랑이 밉죠? 첫사랑 가서 찾아보세요. 그 인간 지금 인간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그때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지 미련을 가지면서 살지를 빨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엔터. 그래서 기회란 놈은요 살금살금 왔다가 내 눈앞에 큰 아쉬움을 두고 갑니다. 배재영 사장님이란 저의 스폰서와 저 사이에는 한 6, 7명의 스폰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송도에 살아요. 그분들은 제가 PPD가 될지 상상도 못한 거죠. 지금 아마 근데 웃긴 건 다 연결돼서 듣고는 있더라고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쭉 쳐주세요. 자주 본 기회죠? 내가 벌거벗은 이유 눈에 잘 띄게 하려고 한 거고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 잘 잡히려고 한 거고요. 뒷머리가 없는 이유 도망갈 때 안 잡히려고 한 거고요. 발에 날개가 달려있대요.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날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엔터.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작가가 자기 묘비에 적은 글이 뭐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못해본 일에 도전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요 강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1,000만 원의 강의료가 넘어갈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실제로 1,000만 원이 넘어가는구나. 그 행복이요 딱 2달이 안 가더라고요. 2달 지나니까 이러다 죽겠다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운전대 잡고 죽거나 꼬꾸라져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엔터. 이제 숙제하듯 살지 않아요. 축제같이 살아요. 오늘 저에게는 명절보다 행복한 날이었어요. 10시에 왜 할게요? 야, 요거 한 30명 차던 40명 차던 우리 원데이 세미나가 250명을 넘어 저기 밖에 발디딜 팀이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중에 또 반이 내 파트너예요. 야, 신기하다 이거. 손인수, 이민호 두 손 잡고 셋이서 앉아가지고 애프터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축제 같아요. 이 느낌 여러분에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남은 여생 축제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